네, 우리 프란스칸 가족 수도회에서도 이제 7년 여정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비전으로서 7년의 여정이 모든 피조물을 위한 은총의 때가 되고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의 은총을 실제로 체험하는 희년이 되기를 노력한다. 네, 미션, 사명으로 한국의 프란스칸 가족 수도회는 찬미받으소서 회칙이 제시하는 통합 생태론의 정신에 따라 온전히 지속 가능한 세계로 나아가는 7년 여정에 동참한다. 네, 프란스칸 7년 여정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의미로는 찬미받으소서의 통합 생태론의 정신을 따라 온전히 지속 가능한 세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찬미받으소서 다개년 행사 계획입니다. 네, 목표는 찬미받으소서에 비추어 생태적 회심을 지속적으로 살고자 하는 교회 공동체, 네, 방향성으로 찬미받으소서의 내용에 비추어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길잡이와 안내 프로그램, 네, 세 가지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7년의 여정으로 진행되고 두 번째 이 플랫폼은 온전한 생태계로 나아가는 여정이 되고 세 번째로 이 플랫폼은 7개 영역에서 참여하게 됩니다. 가정과 교구, 학교, 대학, 병원, 기업, 수도회에서 참여하게 됩니다. 네, 방법적인 측면으로 5가지, 7개 첫 번째, 7개 영역 기관들이 통합 생태론 7년 여정 참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1년 5월 24일부터 플랫폼을 준비된 단체부터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22년 또 다른 기관의 7년 여정을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21년 5월 24일부터 준비된 단체부터 7년 여정이 시작되고 준비되지 않은 단체는 준비를 해서 2022년 혹은 2023년부터 계속해서 준비되는 시점부터 7년 여정을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네 번째로 매년 위와 같은 방식으로 2배씩 참여 단위가 확대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방법으로 향후 10년간 위와 같은 방법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단위가 이러한 여정에 7년 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해 달라고 하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목표가 7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지구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탄소 중립을 목표로 재생 가능한 청정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화석 연료를 줄이기, 생물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기, 모든 이가 깨끗한 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그리고 두 번째 목표로는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원주민 공동체, 신종 노예의 위험에 놓여 있는 어린이 등 가장 힘없는 이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임신에서 죽음까지 인간 생명을 수호하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태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생산, 공정 무역, 윤리적 소비, 윤리적 투자, 화석 연료와 지구와 사람들에게 해로운 모든 경제 활동에 대한 투자 철회, 재생에너지 투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검소한 생활 양식 채택, 자원과 에너지의 소비 절제, 곧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삼가고 채소 위주의 식습관을 기르고 육류 소비를 줄이고 최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공해를 일으키는 교통수단을 삼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5번째 생태 교육입니다. 생태적 인식을 진작하고 그 구체적 행동을 북돋우며 젊은이들과 교사들과 생태적 소명을 증진하려는 목적에서 통합 생태론에 비추어 교육기관을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생태 영성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느님의 피조물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을 회복하고 경탄과 찬미와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자연을 더 많이 접하도록 장려하고 피조물에 중점을 둔 전례, 기도, 교육, 피정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목표로는 지역, 국가, 국제 차원에서 피조물 보호에 대한 공동체의 능동적인 참여를 가져와야 된다. 그 내용으로는 대중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장려하고
지역과 이웃 생태계 안에서 생태의식이 더욱 깊이 뿌리 내리도록 장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곱 번째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내용들이 라우다토 시 고올이라고 해서 교황청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그 부서에서 나와 있는 일곱 가지 목표입니다. 이 내용은 모든 교황청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 안에서 비전과 목표와 방향성이라든지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내용이죠. 네, 이러한 교황청에서 나온 그러한 목표, 공통된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구체적인 프란스칸들만의 색깔을 가지고 2021년까지 프란스코와 함께하는 7년의 여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보시면 주제와 영성과 단계와 절차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로는 2021년도에는 꿈, 2022년에는 집, 2023년에는 가단, 2024년에는 대화, 2025년에는 전환이라는 의미, 2026년에는 찬미의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7년에는 일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프란스칸적인 주제를 정하게 된 배경에는 주제 밑에 부분에 보시면 이제 프란스칸 영성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프란스칸 영성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보나벤투라 성인께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정신의 여정이라는 책을 쓰셨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이 내용은 보나벤투라 성인도 라베르나 산에서 프란스코의 영성을 묵상하고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기도 가운데에서 프란스코의 영성을 신학적이고 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서술한 책이 바로 하느님께 나아가는 정신의 여정이 7단계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7단계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영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가고 2022년도에는 자연 안에서 하느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2023년도에는 인간을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가고 2024년도에는 인간 안에서 그리고 2025년도에는 하느님, 존재이신 하느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고 2026년도에는 선이신 하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식과 통합, 일치의 개념으로 하느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보나벤투라 성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신의 여정을 7단계로 나누었듯이 우리 프란스칸 모두도 이러한 영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프란스칸 주제를 살아나가자라고 하는 큰 틀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제와 영성과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단계와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수도회나 공동체마다 이 주제와 영성을 어떠한 단계로 계획을 시켜 나가야 되냐면 이제 2021년도에는 이제 7년 프란스코 함께하는 7년의 여정을 이제 홍보를 해야 되겠죠. 사람들이 잘 프란스칸 가족 수도회에 우리 가족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7년의 여정을 이제 홍보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각 수도회별로 많은 우리 프란스칸 가족 수도회가 있잖아요. 각 수도회별로 이제 계획을 세워서 자체 계획을 발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023년도에는 이제 자체 계획을 발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와 연대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나아가서 이웃 종교, 타 종교와 대화하고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시민 단체와도 연대하고 더 넓게는 국제 단체 연대하고 이제 다시 통합하고 재설정하는 이러한 단계를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단계 밑에 보시면 이제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절차를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7년의 여정을 실행해 나가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관찰과 분석, 평가, 지금 우리 시대라든지 우리 수도에 대한 관찰과 분석, 평가, 내부적인 그런 연구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연구 작업을 토대로 해서 수도회 자체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수도회 이제 내부적으로 먼저 실행을 해보는 것이죠. 외부에 나가서 아무리 행동을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우리 수도회, 우리 재속회에서 먼저 우리 단위 형제에서 먼저 이러한 내부 실행을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외부, 수도의 외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기도와 행동을 했다면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다시 계획을 수정하고 심화 발전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1년도에 나와 있는 우리의 주제는 프란시스코의 꿈이라는 주제입니다. 꿈이라는 드림이라는 주제인데요. 네, 프란스칸 전체 7년 여정을 이제 홍보를 시작하게 되는 해이기도 하고, 네, 성프란시스코는 스플레토 계곡에서 꿈을 꾸고 주인을 섬기려느냐, 종을 섬기려느냐, 누구를 섬기려느냐, 이러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프란스칸 가족 수도회는 공통적으로 찬미받아서 회칙 반포 5주년 기념주간 폐막미사 5월 24일에 있습니다. 명동성당에서 3시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있는데요. 함께 참여하고 프란스칸 가족봉사자 협의회 생태적 회심을 이제 선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수도회 안에서 생태적 회심 연구팀을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각 수도회 내 종사하는 시설 직원 교육을 또한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프란스칸 가족 정평창고에서는 온라인 학교를 개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2021년도 하반기에 아마 진행될 예정인데요. 주제로는 통합 생태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주제는 이제 집이라는 주제였죠. 그래서 공동의 집, 커먼 홈, 우리 공동의 집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수도회별로 7년 여정을 계획을 발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이죠. 제소키에뿐만 아니라 많은 프란스칸 가족 수도회도 미리 하고 계신 데도 있겠지만 계획을 발표하고, 네, 프란시스코 성인은 산 다미아노 성당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쓰러져가는,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 수도회별 생태적 회심에 대한 자체 계획을 발표하고 생태적 회심 계획과 실천 방안을 공유하고, 그리고 각 수도의 양성 담당 생태적 회심 워크숍, 그리고 각 수도의 정평 장보 담당 생태적 회심 교육을 시작하고 각 수도의 본당과 시설, 직원 교육까지 시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프란스칸 정평창보 온라인 학교 내년에도 이제 우리 공동의 집에 대한 내용으로 온라인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2023년도의 주제는 이제 가난이라는 주제이죠. 프란스칸의 가장 중요한 카리스마 영성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가난이라는 주제로 지역 교회와 이제 우리 수도회뿐만 아니라 지역 교회와 연대하는 이제 그러한 의미로 발전시켜 나가는 해가 되겠습니다. 네, 프란시스코 성인은 가난 부인과 결혼을 했죠. 거룩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제속 프란시스코 회원을 위한 생태 전환 워크숍을 이제 개최를 하게 되고 각 지역 교회와 연계해서 생태적 회심 공유와 활동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도 정평창보 온라인 학교 주제로 이제 탈성장과 가난 정신, 지금 우리 시대, 코로나 시대, 지금 이 시대가 가장 겪고 있는 위기 자체가 계속해서 성장 논리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우리가 사고방식이 잡혀있기 때문에 프란스칸들이 이 가난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프란스코 교황님께서도 계속 프란스칸 영성을 이야기하셨듯이 이 가난 정신과 이 탈성장, 성장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 세상에 좀 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023년도에는 술탄과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다이알로그, 대화라는 주제로 타 종교와 대화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성인과 술탄이 2019년도가 아니고 그날이 2019년도 800주년 술탄과의 만남이 800주년 기념한 날을 또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후 종교와 기후 위기에 대한 대화와 포럼을 개최를 하게 되고
종교 청년 리더 기후위기 양성 워크숍도 개최하고, 정평전국 온라인 학교 주제로 이제 타종교와 이제 기후위기, 생태적 회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타종교와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에는 이제 전환이라는 트랜스포메이션, 이제 전환이라는 주제로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시간. 이 전환이라는 주제를 정한 이유는 프란시스코 성인이 이제 오상을 받으면서 완전히 하느님께로 나아간 그 내용을 참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 농업 먹거리 전환 운동, 생태 전환 워크숍, 그리고 각 지역 기후위기 비상행동 단체와 연대하고 햇빛발전 사회적 협동조합도 연구해 볼 수 있고, 정평창고 온라인 학교 주제가 전환 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피조물 찬가, 국제단체와 연대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프란시스코 성인이 이제 오상을 받으시고 눈이 멀고 병이 나셨죠. 그래서 그러한 힘든 가운데에서도 피조물의 찬가를 또 지어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코 복음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모든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도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 석탄 발전 투자 반대 네트워크 지원 및 연대, 그리고 아시아 유기농 종자 사회적 기업 확산 지원, 햇빛 발전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정평창고 온라인 학교 주제로 아시아 기후위기. 우리나라에서만 우리가 함께 담론으로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엄청나게 기후위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아 상황 속에서 함께 연대 국제단체와 연대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7년 여정의 마지막으로 2027년도에는 이제 일치와 통합, 인치그리치라는 주제로 이제 결과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이 일치와 통합이라는 내용은 바로 프란시스코 성인이 이제 누인 죽음을 맞이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계시고 전부이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신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이제 마지막 일치와 통합의 의미로 생태 전환 워크숍을 진행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2027년까지 준비하고 실행한 내용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하고 다시 이제 7년을 또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평창고 온라인 학교 주제로 통합 생태론을 다시 준비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방법적인 측면으로는 이제 기도와 교육과 행동이라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제가 읽어 드리죠. 네. 기도와 관련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기도와 교육과 행동이라는 차원을 반드시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단체에서 제안하는 바이죠. 이 기도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공동체 전례 안에 생태의 기도를 계획하고 프란스칸 복음적 가난을 심화, 생태적 관상 기도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감사와 무상성의 정신을 촉진, 사회 불의와 피조물의 울부짖음을 듣고 형제성과 자금의 관계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헌신과 내적 평화 집중하고 모든 순간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피조물을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가고 피조물 안에서 하느님께 나아가고 인간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 안에서 하느님께 나아간다. 네, 교육과 행동이라는 부분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어떠한 내용인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수도회나 제속회에서 단위 형제나 지구에서도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 기도와 교육과 행동이 함께 계획을 세우게 되면 통합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잘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7년 여정을 위한 주요 기관 협력, 조직 구조가 짧게 나와 있는데요. 단순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그리고 교구와 수도회, 프란스칸 가족봉사자 협의회, 산하에 있는 가족
프란스칸 가족 정평창법위원회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빨간색은 기후위기 비상행동, 즉 우리나라 시민사회 종교단체 모두가 함께 모여있는 단체가 있고, 오른쪽에 국제기후종교 시민 네트워크, 아이스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는 이제 특별히 아시아 지역 안에서 함께 연대하고 연구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이러한 단체들과 조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와 2회와 3회가 함께 협력해 나아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참고 자료로 한국천주교회 특별사목교서, 그리고 한국천주교회 실천지침서, 그리고 의정부교구 찬미받으소서 행동자료집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찬미받으소서 묵상집, 이것은 프란스칸 영성을 찬미받으소서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승화시켜서 묵상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찬미받으소서 행동 플랫폼, 네, 영어로 된 내용인데 영어로 잘 보실 수 있는 분은 이제 이 내용 참고 자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프란스칸 가족봉사자 협의회에서도 얼마 전에 이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에 우리 가족봉사자 협의회, 우리 프란스칸 가족들도 모두 이 7년 여정에 참여하자라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그 내용 잠시 읽어드리면, 교황 프란시스코는 2021년 5월 24일 찬미받으소서 반포 5주년 기념의 해 폐막 미사를 시작으로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플랫폼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천주교회 주교회의는 2020년 주계 주교회의를 통해서 생태적 회심에 대한 특별사목교서와 실천 지침을 발표하며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모든 교구와 수도회에 촉구했습니다. 현재 2021년도 상반기가 되겠네요. 지금 4월이니까요. 서울교구, 의정부교구, 수원교구, 대전, 청주, 제주교구에서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 제가 알기로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이 교구가 이렇게 많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프란스칸 가족봉사자 협의회에서도 이러한 전체 교회, 보편교회, 또 지역교회의 흐름에 맞게 2021년 5월 24일 찬미받으소서 반포 5주년 폐막미사를 함께하고 아마 명동성당에서 3시에 온라인, 오프라인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스칸 가족정평창법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러한 내용들 제시하는 생태적 회심 7년 여정에 동참할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시작되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이 또 하나의 일회적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프란스칸 가족 수도회, 각 수도회 모두가 생태적 회심을 통해서 프란스칸 정체성을 더욱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너무 짧은 시간 동안 드렸는데요.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계시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모두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긴급한 목소리로 우리 각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각 지역 교회, 그리고 보편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게 된 배경도 하나의 지구온난화라든지 탄소 배출의 영향으로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프란스칸으로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른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프란스칸 영성을 솔선수범해서 모범으로 보여주고 알려주고 먼저 우리가 실행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해 나가면서 우리 프란스칸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하게 찾아가는 여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